세계가 인정한 I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기반의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를 거쳐 이제는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VR과 AR,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만나서 발전 중이고 거대 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감형 콘텐츠인 메타버스를 완성하기 위해선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뜻하는 바로 5G와 MEC입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또는 VR 관련된 디바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즐길 때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이 발생을 하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심할 경우는 어지러움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관점에 봤을 때는 이제 전통적인 중앙 클라우드보다는 에지 클라우드가 많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5G MEC 기술. 그렇다면 과연 5G MEC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서기 2020년의 미래와 우주를 배경으로 1989년에 제작된 국내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 당시에 상상했던 2020년은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말하는 로봇과 함께 우주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요. 2020년이 지난 지금 애니메이션이 그렸던 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사이 우리는 많은 과학 발전을 이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하늘을 나는 드론까지.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제는 가상세계와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술까지 가능해졌는데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 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놀거나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트렌드를 뜻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PC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원했던 또는 표현하고자 했던 슬로건이 언제 어디서나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보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하고 그럼 메타버스는 뭐가 더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함께라고 봐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게 원하던 가치랑 맞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빠르게 다가온 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가 스마트폰 세대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유입수만큼 기술력도 함께 높아지면서 메타버스 혁명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급진전합니다. 그래픽의 퀄리티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VR과 AR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진화 과정에서 바로 메타버스와 어떤 맞닿은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상의 세계지만 현실감 있게 느끼도록 비주얼 측면의 기술은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정밀하게 발전해 왔는데요. 메타버스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인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TV 광고 속에서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추는 사람, 화려한 춤솜씨와 예쁜 얼굴, 신인 가수나 모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이미 사이버 가수 아담을 통해 가상인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기술력의 한계로
일집 발표 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죠. 하지만 현재 사이버 속 가상인간은 광고 모델을 비롯해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MZ 세대들 사이에선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광고 모델과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인간 수아를 만나봤습니다. 네, 수아는 풀 3D로 제작되었고요. 사람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말하고 움직이고 춤추는 등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직은 풀 3D로 제작되어진 디지털 휴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어떤 기존의 합성 기반 방식이 아닌 풀 3D로 제작된 다양한 가상인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정교한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사실적인 피부와 자연스러운 표정 구현도 가능해서 실존 인물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동작이 가능한 것은 바로 자이로 센서 때문입니다. 모션 캡처 방식을 이용하여 캡처 전용 수트를 입고 센서를 신체 곳곳에 부착합니다. 몸에 붙인 센서는 총 17개. 자세를 바꾸면 대상의 움직임, 회전, 방향 등을 감지하는데요. 자이로 센서 기능이 있는 카메라와 컴퓨터의 가상 공간을 연동시킨 다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에 수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상인간은 영화,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고 향후 가상인간 제작 및 활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가까워진 가상인간 세계.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즐기는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수아 같이 이제 사람과 흡사한 가상 인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온전한 가상 인간으로서의 장점이 이제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 세계에서 콘서트를 생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다면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끊김없이 채팅하면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5 기술을 통해서 매우 이제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속 지구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하지만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지연 시간 없이 실감나는 메타버스를 체험하려면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한데요. 바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전송받을 수 있는 5G 기술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조금 전인 오늘 새벽 0시부터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5세대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첫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이룬 5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량의 데이터를 끊김없이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5G는 5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데요. 5G의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로 4G보다 무려 20배가 빠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10분의 1로 줄고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의 개수 또한 4G의 10배 이상으로 1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5G는 4차 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며 새로운 산업혁명을 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3G에서 4G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것처럼 4G에서 5G로의 이동은 더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네트워크, 즉 5G 무선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5G 환경의 특징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제공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널리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필수적인 기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ICT 쪽에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적응돼서 좀 지능화나 좀 효율화 이런 부분을 이제 보강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컨텐츠나 게임 그리고 IoT 가전 이런 부분과 이제 잘 융합이 되면은 이제 조금 다른 제품들과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빠른 전송 속도와 초저 지연성, 이것이 5G가 가진 특징인데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해야 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라 5G는 산업 전반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5G 기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과연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영국의 이동통신 시장 조사업체 오픈시그널이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5G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5G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걸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5G 속도를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5G 기지국은 138대에 불과했고, 따라서 기지국이 없는 지역이거나 5G망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엔 4G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한국은 4G 접속 시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5G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고, 그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스몰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이 통신을 할 수 있는 반경을 이제 우리가 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스몰셀이라고 하면 그게 작아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스몰셀의 중요한 이유가 3G, 4G, 5G로 가면서부터 더 높은 속도, 더 빠른 속도를 요구를 하면서부터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높은 주파수 대역은 전파의 특성상 신호가 똑같은 전송 파워를 사용했을 때 멀리 못 가고 작게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못 가니까 이걸 촘촘하게 기지국을 더 많이 박아서 셀을 작게 유지를 하면서 고속 데이터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스몰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몰셀은 주파수 송수신과 데이터 처리 등 무선 기지국 기본 기능을 갖추고 용량과 전파 도달 거리를 줄이는 등 성능을 간소화한 무선 장비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간 제약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스몰셀이 더욱 대중화되면 5G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완벽히 구현되고 사물 인터넷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지연 없이 전송해주는 처리 속도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일명 MEC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MEC는 모바일 또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의 약자로 이동통신사망 가장자리에 위치한 컴퓨터 자원을 원격에서 제공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스토리지, 컴퓨팅 파워와 같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특성을 갖는 5G망 도입과 함께 제4차 산업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 MEC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5G 시대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기술이란 한 대의 중앙 컴퓨터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했던 과거 클라우딩 컴퓨터와는 달리 MEC는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한 서버가 이를 분산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MEC가 적용되면 중앙 컴퓨터까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 없이 교환국 단위의 서버에서 처리돼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M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이 이제 뭐 AR이라든지 VR 이런 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디바이스가 있으면 디바이스가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정보하고 또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 있는 정보를 이렇게 믹스를 한다거나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프로세싱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또는 VR 관련된 디바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즐길 때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이 발생을 하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심할 경우는 어지러움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관점에 봤을 때는 이제 전통적인 중앙 클라우드보다는 에지 클라우드가 많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이란 특성을 가진 5G MEC가 가장 먼저 구현되는 산업,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현재 VR 시장은 실제와 똑같이 체감하며 즐기는 게임 콘텐츠 산업 개발이 활발한데요. 특히 이 기업은 시뮬레이터와 연동한 가상현실 개발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VR 콘텐츠를 개발하며 출시 중입니다. 현재는 가상현실 속 전쟁터에서 실존했었던 탱크에 탑승해 실감나게 전투를 경험해보는 대전 게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VR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HMD라고 하는 단말기가 아직은 와이파이 모델들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5G 활성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은 받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실험적으로 준비되는 5G MEC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다운로드 후에 즐기는 게임에서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즐기는 게임 형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실시간으로 접속하고 수많은 유저들이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빠른 속도와 끊김 현상이 적은 5G MEC는 앞으로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급변하는 세계 게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5G MEC 도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VR 게임에 이러한 5G MEC 서비스가 접속이 될 수 있다면 지연이나 끊김 없이 굉장히 광활한 공간과 화려한 그래픽 이펙트 속에서 네트워크로 대전하는 게임 콘텐츠들이 대량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몇몇 초 단위로 경쟁하는 어떤 레이싱 게임이라든지 짧은 시간 내에 실력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 게임, 네트워크 게임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서비스보단 초고속, 초저지연 등 MEC에 특화된 5G의 특성이 가미되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VR 서비스 등 5G 융합 서비스가 큰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플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부처 민간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체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새롬길,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나래길, 융합 생태계를 구현하는 보듬길,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누리길로 구분한 4대 부문 로드맵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데이터를 축적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메타버스 등 5G MEC 플랫폼 구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판교에 위치한 메타버스 허브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5G 초저지연 콘텐츠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5G MEC 기반 가상융합 랩, 실시간 합성 및 모션 캡처부터 VR, AR, 그리고 실감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5G 가상융합 영상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3D 입체 음향 제작, 스테레오 음향 등 고품질 음향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5G 가상융합 음향 스튜디오 등 다양한 오픈랩과 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G MEC 오픈랩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필요한 인프라를 실감 콘텐츠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G MEC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기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저저지연, 초연결성 환경을 사전에 테스트 실증할 수 있도록 이곳 메타버스 허브에 오픈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5G MEC 오픈랩 이용은 무료로 지원 중입니다. 이곳은 이동통신 전파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쉴드룸입니다. 외부 전파들을 차단하고 5G 전파가 새나가는 것 또한 막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에서 장비가 안정적으로 구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5G MEC 기반의 시스템이 빠르고 지연 현상 없이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의료용 VR 제품 중 하나인 안과용 수술 VR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를 테스트 중인데요. 의사가 수술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 장비로서 실습이나 수련이 필요한 의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G 네트워크가 시작되면서 통신 속도 자체는 기존 대비 20배 정도 빨라졌지만 실제 체감 서비스는 그 정도 차이를 느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MEC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네트워크 엣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단축되어서 고대역 폭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시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에 주로 쓰였던 가상현실 기술이 이젠 VR 의료기술 산업에도 활발히 구현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실제 치료를 위한 VR 솔루션이 속속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5G MEC가 접목된 VR 의료기술 산업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지고 특히 더 많이 대중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의과생들이나 아니면 전문의, 수련의분들이 수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따로 없으며 외국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야만 해당 솔루션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G MEC를 활용을 한다면 어디서든 쉽게 체험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저가의 장비로도 체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고르게 사용되는 5G와 MEC 기술, 특히 자율주행차의 MEC 기술은 필수입니다. MEC는 곳곳에 설치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지연 시간 및 통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총 0에서 5레벨로 나뉘는데요. 레벨 1과 레벨 2까지는 자동차 주행 기능을 운전자 수행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만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운전 조작에 대한 모든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레벨 3과 레벨 4에서는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5단계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영되면 도로 위의 돌발 상황과 다른 차와의 빠른 정보 공유가 중요시됩니다. 교통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되는 정보를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기술과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MEC 기술은 필수입니다. 실제 도로교통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대규모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 안에서 그런 대규모 컴퓨터 기반의 그 용량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빅데이터 정보는 인적 요인인 그 사람이 직접 수집해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양한 어떤 도로교통 상황이라든가 악천후 상황 또는 주변에 있는 차량 상태 정보 또는 주변에 있는 인프라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고용량 데이터를 5G 기반의 VTX로 수집을 하고 그거를 차 안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걸어다니는 컴퓨터가 신속하게 그 고용량 정보를 판단해갖고 제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엣지 컴퓨터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교통 인프라 등 모든 것이 5G와 MEC로 연결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대중화되고 일상화되기 위해선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1초마다 변화되는 도심 속 교통 데이터가 느리거나 끊기면서 전송되거나 아주 적은 양만 전송된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교통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5G MEC 기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 차량 안에서도 그런 모바일 엣지 컴퓨터,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순식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인프라에서도 인프라를 검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검지 안에서의 그 인프라의 그 엣지 컴퓨터 기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로교통 상황, 그러니까 차량 상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악천후 기상 정보라든가, 노면 정보라든가, 또 보행 정보를 신상을 받아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인프라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 검지 범위 안에서는 각각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안에서 좀 안전에 관한 그런 긴급한 리스크가 유발되는 그 안전에 관한 긴급한 정보들은 빨리 현장에서 처리를 해서 액션을 취해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건 당연히 초지연으로 5G 기반으로 센터에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또 운영 체계를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5G MEC의 기술 발전은 자율주행차의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됐고 시장이 커진 만큼 더 빠르고 더 정확한 통신망의 필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원격 의료라는 테마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생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원격으로 전송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를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 무게 8g의 작고 가벼운 패치형 기계. 탈부착이 가능해서 얼핏 보면 둥그런 파스랑 비슷해 보이는 이것이 심장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심전계입니다. 병원 안에서 심장이 안 좋을 때는 홀터 검사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홀터 검사 장비라는 걸 붙여놓고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병원에 와서 다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파스처럼 붙이기만 해도 그냥 일상생활 자유롭게 하면서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로 원격으로 넘어와서 원격으로 그냥 판독이 이루어지고, 원격에서도 그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안 좋을 때 측정하는 심전계들은 가격도 비싸고 부피도 커서 휴대가 어려운 반면, 이것은 동전만한 파스 형태로 가슴에 붙이기만 하면 원격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심박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불규칙한 심전도가 확인되면 빨간색으로 알림 표시가 뜨고 이 데이터를 보호자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한테 전송이 되어 의사가 원격으로 실시간 상태를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착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IT 기기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 바로 5G와 MEC입니다. 실제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이나 로버스터니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기존의 3G, 4G, 5G까지 오게 되는데,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희 의료 장비에서 계속 체크하는 루틴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확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1년 정도 전에 강원도에서 규제 자유 특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소금산 출렁다리 산을 올라가서 실증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망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5G 형태의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야외에서의 생체 정보 전송들이 가능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는 1년 전 원주에 있는 대학병원과 함께 원주 소금산 일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야외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가 가슴에 작은 패치를 붙이고 보행하면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원거리에 있는 의료진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을 분석해 대처하는
건강관리 생체신호 원격 모니터링 실증 사업입니다. 실험을 위해 가슴에 패치형 심전계를 부착한 후 산에 오르는 사람들. 목적지는 소금산 출렁다리입니다. 같은 시간 약 15km 떨어진 인근 종합병원에선 의료진이 대기 중인데요. 걷거나 쉬는 동안에도 병원에선 각각의 심전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심전도 그래프를 통해 이상 신호가 보이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교수님도 과거력은 없는데 심방세동 소견이 보인다고 비 오면 안 하잖아요. 부정맥 의심이 돼서 병원 꼭 가보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나 말고 사람한테 얘기해 주려고. 패치만 붙여도 환자의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병원에서 알 수 있으니 발병률을 낮출 수 있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병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의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므로 환자의 위험 요인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이 환자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여져 더욱 많은 정보들을 의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또 치료에 더욱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로 연결될 수 있어 정확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5G MEC 기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인 만큼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고속 초저지연성 특성을 가진 5G MEC 기술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그동안 취약점으로 꼽히던 데이터 처리 부분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데요. 5G MEC 기술이 활성화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장성은 더욱 커질 거라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 때는 아무리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속도가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는 여전히 서버가 다운되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나 웨어러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MEC입니다. 왜냐하면 웨어러블 장비의 특성상 프로세싱 능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엣지 컴퓨팅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 박업 효과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착용한 뭐 시계가 됐건 패치가 됐건 이런 등등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장비에서 엣지 컴퓨팅을 이미 돌리면서 전송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5G MEC의 발달은 안전과 직결된 산업단지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지능화 서비스를 활용해 첨단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입지 여건과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스마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현장 작업자의 상태를 파악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현장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모를 연구 개발 중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순간 착용자의 신체 정보를 비롯해 추락이나 넘어짐 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생체 신호 처리 기반 스마트 안전모입니다. 안전모는 근로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필수 안전 장구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지만 저희는 근로자가 항시 써야 되는 안전모에 거기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근로자의 뇌파와 심장 박동수, 그 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움직임 센서, 즉 가속도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분석이 됩니다. 이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생체 신호 처리 장치는 모듈 형태로 제작돼 기존의 안전모에 탈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듈은 뇌파와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며 체온 센서 등
다양한 센서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감지된 사용자의 생체 리듬은 산업용 안전모에 부착된 무선 통신, 감지 센서, 경보 알림 등의 모듈을 통해 실시간 건강관리 정보를 나타내줍니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 후 움직이면 센서가 자동적으로 착용자의 뇌파, 심박도, 가속도 등의 생체 신호를 취득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만 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헬스케어에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알람이 울리는데요. 안전모의 센서가 중앙 서버로 내용을 전송하고 안전관리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5G MEC망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생체 신호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 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성 부분이 첫째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속도 면에서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재난 시 공중망이 터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제 이 자체적인 MEC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시에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동작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해야 하는 안전관리 기기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대용량의 데이터가 끊김없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어디서나 전송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5G 융합 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을 각 분야별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스마트 산업단지에선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교환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트래픽을 줄이는 초저지연 로컬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습니다. 의료 그리고 산업 분야를 넘어 이제 5G MEC는 교육 분야에서 스마트 캠퍼스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진해 한반도 남쪽 끝단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는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사업을 통해 202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 중입니다. 우리 세군사관학교는 2019년 8월 스마트워치와 5G 기술을 이용한 해양 안전 모니터링을 구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스마트 해군을 이끌어갈 우리 미래 해군 사관생도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5G가 적용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름을 따온 360도 매트릭스 뷰 실습실은 교수자의 동작을 총 37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 전방위 각도에서 실습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콘텐츠입니다. 교수자가 사전에 촬영한 실습 영상을 사관생도들은 태블릿 PC를 통해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는 생생한 실험 실습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에선 홀로그램 원격 강의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홀로그램 스튜디오는 강의자가 현장 강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원격 강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서울 재경 근무지원대대 홀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은 MEC 기반의 초고속 5G 통신망과 홀로그램 전시기를 이용해 지연 없이 송출되고 수도권 지역 저명 강사들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양방향 실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트윈 기반의 함정 복합 추진 체계는 구조물의 외형적인 형태만 볼 수 있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물 내부를 관찰하고 학습도 가능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교육 콘텐츠입니다. 우리 해군사관 생도들이
그 함정에 직접 가서 현장 학습을 하는 게 매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정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 체계를 역설계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과 5G 융합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 사관생도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함으로써 생도들의 이해의 폭을 더 넓히는데 그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해양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마트 체력 단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상에서 훈련을 하려면 날씨를 고려해야 하고 배를 진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감수해야 했는데 조정 시뮬레이터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극복하게 해줬습니다. 사관생도들은 시뮬레이터에 앉아 조정 훈련을 하면 종료 후 자동으로 개인과 동료의 운동 데이터가 분석됩니다. 측정된 훈련 기록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사관생도들이 스스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5G MEC 기반 스마트 시뮬레이터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2021년 과기정통부 주관하에 5G 융합 부분 공공사업 선도 사업의 스마트 캠퍼스 사업이라고 그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현재 5G MEC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이 초석을 다지게 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2022년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 해군사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캠퍼스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해군 교육부대뿐만 아니고 민간 대학의 5G 융합 부분을 선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과 칼 대신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충무공의 후예들. 5G MEC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 병영으로 변신시켜줄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상현실은 하나의 유형에 그치지 않고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게임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까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젠 메타버스 내에서 주고받는 모든 활동이 진짜 현실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대. 가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진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에게 메타버스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앞으로 5G MEC 기술과 접목된 가상현실 세상은 가상이 아닌 진짜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5G MEC 기반의 연구 개발과 안정적인 투자만이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을 선점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